이번에는 인체 문제와 자유전자의 관계를 보자. 인체는 하나의 물체로서 전자가 만든 공유결합의 결과물이다. 즉, 물체는 공유결합의 결과물이다. 즉, 태양계 아래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공유결합으로 조립된 상태이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소개합니다. 태양계 아래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생명체, 즉 우리가 보고 만지는 거의 모든 것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유결합이란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하며 결합하는 화학적 방식으로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물, 산소, 단백질 같은 물질들도 모두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결합은 단순히 물질을 결합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성을 제공하며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DNA 또한 공유결합으로 구성된 구조이며 이를 통해 생명체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태양계의 모든 물질은 이 같은 화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존재하며 우리의 우주를 구성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전자는 이때 쓰이는 공유결합을 만든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전자와 공유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전자는 원자를 빠져나와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를 말합니다. 이 자유전자가 화학적 반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산기, 즉 -OH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수산기는 화학 반응에서 매우 반응성이 높고 다른 분자들과 쉽고 빠르게 결합해 새로운 공유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화합물이 생성되며 이는 생명 현상이나 화학 산업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간단히 말해 자유전자는 결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생명체와 화학 반응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전자와 공유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없다면 인체도 없다. 이때 또한 성장이라는 과정을 공유결합이 만들어낸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장은 공유결합의 연장 과정이다라는 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가 모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분열하고 복제하며 끊임없이 성장하죠. 이러한 성장은 화학적으로 말하면 세포 내에서 공유결합이 확대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결합은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 결합하는 방식으로 분자 구조를 형성합니다. 세포 내 단백질, 지질, 핵산 등 생명체를 이루는 대부분의 분자들은 이런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고 기존 분자들이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곧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은 물질 간 세밀한 공유결합들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확장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작은 화학적 결합에서 시작해 결국 거대한 생명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없다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성장은 없다. 또한 인체의 핵심인 뇌도 자유전자가 작동시킨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이 시점에서 AI를 통해서 뇌는 자유전자가 작동시킨다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조절하는 중심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뇌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인데 이는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중 자유전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유전자는 신경세포에서 생성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 신호는 신경세포의 활동을 조절하고 우리가 빠르게 생각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풀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유전자는 작은 전기 흐름을 기반으로 복잡한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뇌의 이러한 작동 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생각과 행동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없다면 인간은 뇌가 작동하지 않는 바보가 되고 말 것이다. 더군다나 인체라는 물리적 존재는
텅 빈 공간에 불과한데 이 텅 빈 공간을 전자가 만들어낸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없다면 인체라는 물리적 존재도 없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질의 부피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를 구성하는 핵과 전자는 실제로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물질의 부피 대부분은 사실상 빈 공간입니다. 원자핵은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전자는 그 주위를 빠르게 회전하며 특정 영역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물체를 만졌을 때 느끼는 단단함은 바로 이 전자가 형성하는 에너지 영역 때문입니다. 즉, 물질의 부피는 이 전자들이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공간에 불과한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의 본질이 실제로는 거의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 우리가 보는 세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태아의 시초인 배아에서 신경은 성장인자이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아 성장 과정에서 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아는 초기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조직과 장기로 분화하게 되는데 이때 신경은 단순한 신경망 형성을 넘어 중요한 성장인자로 작용합니다. 신경세포는 주변 세포들과 소통하며 신호를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성장인자를 분비하여 세포 분열과 이동을 조절합니다. 특히 신경세포가 방출하는 신호는 주변 조직의 발달 방향을 결정하고 장기와 연결 구조가 제대로 배치되도록 돕습니다. 즉, 배아 단계에서 신경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전체 발달을 이끄는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체 형성과 기능적 완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또한 신경의 케이블 이론을 통해서 신경을 움직이는 인자는 자유전자가 된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경의 케이블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의 케이블 이론은 생물학과 전기공학의 원리를 결합해 신경 섬유를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신경은 전기적 자극, 즉 신경 자극을 멀리까지 전달하며 전도 속도는 섬유의 직경과 절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마리집이라는 절연층이 있으면 신호 전달 속도가 더 빨라지며 도약 전도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케이블 이론은 신경 신호 전달의 효율성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신경계 질환의 치료나 신경 네트워크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경의 케이블 이론은 신경 신호의 전달 과정을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며 현대의학과 과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자유전자가 성장인자임을 말해준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전자가 신경을 통해 성장인자가 되는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전자는 세포와 조직 간의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경계를 통해 이동하며 세포 활성화를 촉진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체 내 특정 단백질이나 화합물과 반응하며 세포 성장과 재생을 유도하는 성장인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손상된 조직 회복이나 세포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조직 재생의학이나 신경계 질환 치료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유전자의 역할, 단순해 보이지만 생명 유지와 회복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인체는 각 구성 부분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면서 작동한다. 이때 신호 전달을 자유전자가 한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인체 내부에서 자유전자가 신호 전달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전기적 신호가 신경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전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유전자는 원자나 분자 내에서 이동하며 전기적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신경세포의 축삭에서 일어나는 활동 전이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축삭의 막을 따라 이온 채널이 열리고 닫히며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이동하고 이때 자유전자의 이동이 전기 신호를 만듭니다. 이렇게 형성된 신호는 다른 신경세포 또는 근육,
기관으로 전달되며 우리의 감각, 사고, 동작 등 모든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우리의 신경계는 정확하고 빠르게 작동합니다. 자유전자의 역할은 신경 신호 전달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자유전자가 없다면 바보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세상은 동력인 에너지가 없게 되면 아마도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동력의 원천도 자유전자이다. 즉, 태양계 아래에서 동력의 유일한 원천이 자유전자이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 즉 일렉트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는 태양계 내 모든 에너지 현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자는 원자 내부를 구성하며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로 전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전자의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태양 역시 전자의 운동과 핵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는 지구로 전해져 모든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동력원이 됩니다. 우주의 다른 별과 행성에서도 전자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자는 단순한 입자가 아니라 우주 내 에너지 발생의 근본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자의 역할 덕분에 우리의 일상과 태양계의 에너지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동력이 없다면 인간은 그 즉시 죽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촉감을 통해서 바람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고 물건도 인지한다. 그런데 이런 촉감을 전자가 마찰이라는 현상을 만들어서 촉감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촉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촉감은 단순히 피부의 압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마찰로 인해 발생합니다. 사물을 만졌을 때 피부 표면의 전자와 물체 표면의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미세한 전기적 힘이 발생하고 이를 우리 신경이 감지해 뇌에 전달하면서 촉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친 표면을 만질 때는 전자의 상호작용이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부드러운 표면은 균일한 마찰을 만듭니다. 이처럼 촉감의 본질은 물리적 접촉과 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느껴왔던 촉감이 사실은 이런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다니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기가 없다면 1분 1초도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때 전기도 자유전자가 만든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이 시점에서 AI를 통해서 전기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는 물질 안에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며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에는 전자가 있으며 금속 같은 도체에는 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 전류가 우리가 말하는 전기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는 내부 화학 반응을 통해 전자를 이동시키고 이를 통해 전기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전기는 가전제품을 켜거나 조명을 밝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결국 전기는 자유전자의 규칙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인간은 색깔을 통해서 물체를 구별한다. 그런데 이런 발색에 전자의 공명이 개입한다. 그래서 전자가 만든 공명이 없다면 인간은 색의 부족으로 인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명과 공진이 동식물의 색깔 발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식물의 색깔은 단순히 색소 때문만이 아니라 빛의 파장이 특정 구조와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공명과 공진 현상에 의해서도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비의 날개나 공작새의 깃털은 색소가 아닌 미세한 구조가 빛을 산란시키면서 고유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구조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공명과 공진 원리가 빛의 특정 파장을 증폭시켜 생기는 현상입니다. 식물에서도 공진을 통해 광합성과 관련된 특정 파장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원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의 다양한 색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닌 물리학적 원리가 만드는 정교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공명과 공진이
동식물색 발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편하게 해준 통신도 전자의 공명이 없다면 없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명과 공진이 통신 전파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명은 특정 주파수에서 에너지가 증폭되는 현상이고, 공진은 외부 주파수와 시스템의 고유 주파수가 일치할 때 발생합니다. 통신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 신호를 증폭하거나 원하는 신호를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간섭 신호나 불필요한 공진이 생기면 통신 품질이 저하되거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 기술과 안정적인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공명과 공진은 통신 기술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눈은 빛을 통해서 본다. 이때 눈이 보는 빛은 증폭된 빛이다. 이도 역시 자유전자의 덕분이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명과 공진이 자연광 증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명은 특정 주파수에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말하며, 공진은 시스템이 특정 주파수에서 최대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연광 증폭에서는 이 두 현상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빛이 특정 공명 주파수나 조건에 맞춰질 경우 복합적인 간섭 작용으로 인해 빛의 강도가 크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고감도 센서, 레이저, 광통신 기술에 응용됩니다. 특히 공진 구조를 설계하여 특정 파장대의 빛을 증폭하면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최첨단 광학 기술에서 공명과 공진은 단순한 현상이 아닌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결국에 공기의 습기 중에는 많은 자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 중 습기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 공기에는 수분, 즉 습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 습기에는 놀랍게도 많은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자유전자는 원자나 분자로부터 떨어져 나온 전하를 띤 전자로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합니다. 습기가 많아질수록 공기 중 자유전자의 양이 늘어나며, 이는 공기의 전도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공기 중 습도가 높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정전기 방전이 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기 중의 습기와 자유전자의 관계는 전기공학, 기상학,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의 과학적 사실, 이해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생체 반도체 이론이 나온다. 즉, 우리 몸이 반도체와 똑같다는 것이다. 이는 인체 자체도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이므로 놀랄 일은 아니다.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증가의 법칙을 상기해 보자.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 인체와 생체 반도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체는 전기적 신호를 통해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이는 생체 반도체처럼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경세포는 전기 신호를 전달하며, 이 신호는 나트륨과 칼륨 같은 이온의 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반도체가 전자의 이동으로 작동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장 박동도 전기적 활동을 통해 조절되죠. 세포막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막은 특정 물질만 걸러내고 전하를 이동시켜 생체 반도체와 유사하게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인체는 자연의 정교한 시스템으로 전기적 흐름을 통해 모든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가장 놀라운 반도체인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체 현상은 자유전자가 활동한 결과물이다. 이에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다. 여기서 전자가 인체라는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인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상호작용 대부분이
이 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전자는 원자 간의 결합, 물질의 성질,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만질 때 접촉으로 느껴지는 힘은 사실 전자 간 반발력 때문입니다. 또 전자가 빛과 상호작용하며 우리가 색을 보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듯 우리 몸과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리적 세계는 전자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화면을 구성하는 빛과 전자 덕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 중에서도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태극의 문제가 나온다. 역학에서 말하는 태극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본체라고 했다. 이는 곧 태극이 신이라는 뜻이고 자유전자라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 고전 물리학은 태극을 어떻게 보는지 AI를 통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태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극은 우리 전통 사상과 문화의 중심에 있는 개념으로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를 상징합니다. 원형의 태극 문양은 붉은색과 파란색 두 부분으로 나뉘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뜻합니다. 붉은색은 양, 창조와 움직임을 상징하며 파란색은 안정과 정지를 나타냅니다. 이 두 힘이 상호작용하며 세상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러한 태극 사상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중앙의 태극 문양과 내 귀퉁이의 사괴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표현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태극은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철학적인 깊이가 담긴 상징으로 우리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동으로 자유전자의 세상이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유전자는 신이 된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핵심은 신이고 이 신은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만물의 모든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를 다른 말로 음양오행은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원리를 알게 되면 자동으로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게 된다. 또한 음양오행은 자유전자를 통해서 양자역학과 연결되므로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동으로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게 된다. 즉, 동양에는 최소한 2500년 전에 완벽한 양자역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것이 동양 철학 속에 진하게 배어있는 음양오행의 진수이다. 이는 결국에 에너지를 말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원리를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다. 즉, 이 세상은 에너지의 놀이터라는 뜻이다. 즉, 세상의 모든 원리는 에너지 원리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이번 요약은 전편의 내용과 이번 편의 내용을 합친 것이다. 음양오행은 고전 물리학에선 미신으로 치부되지만 양자역학을 통해서 진정한 과학으로 밝혀질 수 있어요. 동양 문화 전반을 이해하려면 음양오행 없이는 설명이 안 되고 한국학에서도 필수적인 개념이죠.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음양오행의 이론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실제로는 통일된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각 분야에서 음양오행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인데 결국 모든 논리의 중심에는 신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음양오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습이 필요하고 이 주제를 다루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음양오행 이론은 전자생리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영상 제작 시 전자생리학에서 많은 내용을 가져온다. AI를 통해 음양오행을 이해하면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알 수 있다. 자유전자는 산과 알칼리를 결정하는 요소로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유전자는 자연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천으로 온도 변화, 바람, 구름 등 모두 자유전자의 활동 결과이다. 인체 또한 자유전자가 만든 공유결합 결과물로 자유전자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자유전자는 성장과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인간과 만물의 존재에 필수적이다. 그냥 자유전자가 없으면 우리의 뇌도 작동하지 않아 바보가 될 거고 인체 자체도 없어진다. 동력의 원천인 자유전자가 없으면 인류는 즉각적으로 죽게 될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자유전자는 우리의 촉감, 생각, 색 구별 등 모든 것에 영향을 주며 심지어 통신과 시각에도 필수적이다. 결국 모든 현상은 자유전자의 활동 결과로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신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면 세상의 모든 원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동양에서는 최소 2500년 전에 완벽한 양자역학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양 철학에 깊게 스며있는 음양오행의 진수이며 에너지를 이해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세상은 에너지로 가득한 놀이터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원리는 에너지 원리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